자, 730 정보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월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봐야 됩니까? 별다른 뉴스가 없이 사실 요맘때에는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휴가를 좀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네. 뭐 이런 때인데 올림픽도 별 원래 예전에 재미가 이맘때 없나? 뭐 올림픽 하게 되면은 뭐 맥주에 대한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킨. 뭐 그런 쪽의 주가도 많이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음. 올해는 이제 코로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네. 예, 무관중 경기 진행하고 다 어디 모여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별로 흥행몰이어서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실패했죠. 이 얘기로는 이제 일단은 모든 매체 우리가 예전에 TV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 너튜브라든지 네.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막전에 그 시청자 수가 88 서울올림픽보다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보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이런 시작이었고 그래도 일단 막상 시작하고 나니 각자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TV는 시청하는 그런 네. 형태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나름의 구기 종목에서 네. 선전하는 소식들이 아, 예. 야구가 어제 역전, 예. 배구도 배구도 김연경 선수의 원맨쇼로 김연경 선수가 그 한 경기에서 30점 이상 득점하는 이거를 횟수를 4회 정도 네. 해가지고 그 좀 랭킹에 어떤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잘한다. 네. 네. 자, 오죽하면 스포츠 얘기를 하겠어요.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시장은 열릴 거고 또 뭔가 태동은 하려고 움직일 거고. 네, 그렇죠. 또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네. 자, 정보부터 들어가죠. 소문으로 들었어 기업부터 가볼까요? 네. 어떤 기업을 볼까요, 오늘? 제가 일단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인바이오. 인바이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기업이고 이따 일발장전하고 사실 좀 중첩이 되긴 해요. 네. 이게 다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고 비슷하니까.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일단 지금 현재 갑자기 이제 남북한의 이런 통신선 회복부터 해가지고 종전협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통일부에서 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있는데 인바이오 이 회사는 친환경 제너릭 작물 보호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농약 기본적으로 이제 농약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살충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죄송합니다. 헷갈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유일한 업체입니다. 네. 이게 화학농약과 비슷한 이런 성능을 발휘를 한다라는 거죠. 천연 약물로 이제 만드는데 석회석이랑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만드는데 농약의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살충 효과가 되게 좀 떨어져요.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살충 효과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특허 글로벌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 특허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릭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바이오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기존에 농약을 판매했던 이런 대기업들도 작물 보호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네. 이 원료를 수입을 해서 걔네들이 주는 원료를 갖다가 희석시키거나 이런 재포장 형태로 해서 판매되는 형태였고요.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특허가 해지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거나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갖다가 빠르게 시장에 대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2019년부터 정부가 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 제도 이제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서
농산물 이 부분에 잔류 농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 이제 인바이오가 이제 하는 작물 보호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캐파의 절반,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캐파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가동을 보였었는데 절반 조금 넘게 가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늘어나면서 할 수 있다.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중국 쪽에서 자국 내에 이제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비료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료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한국 사실 일정 부분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자국 내도 지금 급한 거죠. 네,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공산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분야로 인해서 인도적으로는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의 주된 그렇죠. 주제였고. 우리가 뭐 인도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적대 국가로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못 사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원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 가까이에 있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원조는 좀 해주는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뭐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중국이 이렇게 이제 수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한국 내 대형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수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6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이제 3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인바이오의 제품이 수출을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친환경 작물 보호제.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는 있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사실 사람들이 지금 겪는 고초는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렇죠. 식물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지금 당장 뭐 그거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뭐 제네릭이라는 표현이 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 조금 이명재 대표가 몬센터 코리아 출신이란 말이죠. 네. 이게 식무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이 인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 부분들을 또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참 이게 이제 상장을 지난해 2020년도 12월에 했고 네. 지금 한 9개월째 가는데 주가 진짜 무거워요. 네. 이게 저도 초기에 중간에 이제 한번 좀 봤다가 예. 와 너무 무거워가지고 초기에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24,000원 가까이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주목을 또 했었는데 근데 1월 달 보통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보호해수 물량 이런 부분들이 한 1개월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동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봤었는데 네. 그 주구장창 팔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의 주식 비율도 한 0.64%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매도물 출회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버행은 거의 이제 마무리된 네. 걸로 저도 파악이 그래서 되고 물론 1년짜리 보호예수 뭐 이런 것들이 또 그거는 이제 대주주 12월은 돼봐야 되는 거고. 네. 어찌됐건 초반기 그리고 상장하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때 영업 적자가 확 내버렸잖아요. 그때 보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 네. 때문에 그렇게 네, 영업 적자는 아닌데 예.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1분기에 그냥 확 반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부분을 네. 주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그거를 그냥 손실로 반영을 시키는 바람에 1분기 실적이 확 떨어져가지고 네.
당황스러웠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과연 얼마나 정상을 찾느냐 이게 이제 또 포인트. 상장 이후에 그런 파생 상품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상장 전에는 투자 자금을 받았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장 이후에 빠르게 그걸 털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예. 되게 괜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졌고, 예, 그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는 힘은 충분히 이제 응축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도 이따가 일발장전의 주제가 그거예요. 회사 망하지 않았으면 네. 뭐 주가 보면 회사 망했니요. 근데 네. 그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진짜 뭐 이 열불 날 수 있는. 예. 올해도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네. 이따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오.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그 대북 관련된 비료의 이런 부분들, 네. 이게 또 컨셉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쯤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길게 가면 뒤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따 또 나와요. 또 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거는 뭐 일부러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자, 핫 종목을 좀 들어보죠. 핫 종목 어떤 기업이 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 이거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딜 돌아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네. 집에만 있다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야외로 이제 많이 백신 접종하고 났더니 이제 다들 나가기 시작했어요. 확산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나갑니다. 사실은 그게 또 네.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영국에서는 네.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답니다. 그래요? 예, 영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데, 근데 그 확진자 수가 이제 2만 명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원래 10만 명 뭐 이렇게 발행하다가 한 2, 3만 명 정도로 줄어든 건데, 그래도 일단은 확진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눈에 거슬리는 네. 대목은 돌파 감염입니다. 돌파 네. 감염. 백신을 맞았는데도 다시 감염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하반기에는 큰 리스크라면은 큰 리스크겠죠. 이 네.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예, 그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감염은 되는데 사망률이 떨어져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걸려. 그러면 병원에서 어디든 치료 받으면은 나는 그냥 뭐 감기 앓고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다 집단 면역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양식 그 문화는 결국에는 뭐 공공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중요시 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억제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나가려는 네. 반발 심리가 강하기 반발 때문에 심리가 더 강하더라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면역 여건, 뭐 식당이나 철도를 이용할 때도 뭐 그 백신을 맞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증명서를 자꾸 하려고 도입하다 보니까 데모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쨌든 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 또 기상 이유가 있으니까 햇볕이 너무 따갑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선크림에 대한 이게 네. 결국에는 선크림으로 가는 그쵸. 거죠. 네. 많이 선블럭. 쓰지 않을까. 네. 선블럭 형태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네. 됐고 또 이제 옛말에 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라는 말이 그만큼 예. 따갑죠. 가을볕이. 예, 가을빛이 좀 따갑고 뭐 이제 자외선 이런 지수도 좀 높은 상황인데 그 관련돼 가지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좀 와, 내용이 긴데 한번 네. 차근차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독자적인 소재 기술을 보유한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이게 로레알이라든지 다수의 그 외국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과 거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12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 소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화장품 소재가 약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외선 차단 소재가 이제 5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매출로 봤을 때 자외선 차단 소재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근데 국내 최초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국내 최초로 유일의 FDA CGMP 인증을 받은 화장품 소재 업체인데요. CGMP라는 게 FDA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는. 네. GMP라는 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때 그걸 좀 더 강화된 CGMP라고 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장에 이제 오버행 이슈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입니다.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이제 21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미국 하와이주 등에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되는 옥티녹세이드, 그다음에 옥시벤존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는 아일랜드 밴 법안을 발효를 했는데요. 네. 네. 그 해안가에서 그래갖고 이 자외선 차단제를 네. 바르는데 네. 이 말씀하신 이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차단제를 바를 경우에 해수 오염 뭐 네, 못 물 들어가게 예,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이제 모든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이 부분 이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까지 이제 그 미국에서 GRASE라고 해서 안정성과 효과가 증명된 이 룰에 의해서 네. 시험 인증을 받은 이 시험 인증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GRASE라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네. 이산화티탄과 산화아연이라는 이 두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선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 가공 기술 이런 부분들을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실리카 캡슐 캡슐 기술하고 나노 분체 형성 조절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 시기에 맞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예. 앞서 인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200억.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네. 네, 조금 낮. 1,170억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것도 시가총액이 여기도 주가가 다 붙어 있군요. 네, 바닥에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소외주들이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왕왕 한 번씩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에 보게 되면은 화장품 미용 관련 장비 회사들이라든지 이게 최근에 상장했던 그 스펙 상장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네.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블록 차단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해외 이제 외부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빈도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좀 줄어들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이제 좀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선블럭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늘어나게 될 이런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후를 보더라도 지금 뭐 미세먼지는 확격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네. 뭐 날씨 변화야 뭐 이렇게 늘 일상 있는 거지만 맑은 날에 그 이제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태양볕이 네. 너무 강해지는 거를 올해 작년부터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뜨거워지고 네. 열돔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하고 북반구는 그 열돔 현상 때문에 다 농작물이 타 죽어가고 네. 남반구 이쪽에서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해소가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죠. 네. 네. 어찌됐건 제일 포인트는 주가는 완전히 바닥에 있다. 네. 뭐 더 밀릴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럼 더 밀린다는 건 이제 회사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네, 무슨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또 생겼구나.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만 아니라면은 네. 수급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팔 사람들 물량도 거의 나왔고 네, 예. 오버행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느냐 이건데 이제 오늘 인바이오하고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예. 시가총액은 두 개 다 비슷하지만 네. 바닥에서 조금 그래도 들적거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다. 그렇죠. 이걸 오늘 예. 보시는군요. 네, 시장 정보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레알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랑 그쪽에 원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찾아봐야 돼요. 계속 부지런하게. 네. 맞아요. 자, 오늘은 그래 두 가지 기업 들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네. 주가도 오늘 좀 반응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730 정보회의였습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